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6단원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했었던 인구를 외워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쉽고 나오는 것만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시기별 인구 정책 포스터인데 이건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자, 가 포스터 보시면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0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의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포스터, 정책 포스터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남은 1990년이겠죠. 이제 가가 2020년이니까 A에는 2020년의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은 총인구가 더 많고 출생 성비는 더 낮아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노령부양비는 더 높죠. 초연령은 더 느리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더 낮겠죠. 저출산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B, 이제 1990년에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출생 성비가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때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 성비는 1990년이 더 높았다. 그 다음에 자연 증가율은 더 높고 총인구는 더 적고 노령부양비는 더 낮고 더 작고 평균 초연령은 더 일렀죠. 보시면 이제 A, B 둘 다 맞는 게 1번 있습니다. 1번. 근데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한국지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 자, 합계 출산율 얘기 나왔고 저출산 이런 얘기 나왔네요. 자, 실버 산업 어르신들 위한 겁니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년층을 위한 거라고 쓸게요. 실버 타운 들어보셨죠? 실버 타운. 자,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을 확대. 맞죠? 이걸 확대해야지 사람들이 좀 더 출산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니은 맞고 이것도 맞죠? 보육시설.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애를 이제 안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육시설이 좀 더 지역이나 직장 내에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당연히 아니죠. 밑에 거는 정년 연장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아닙니다. 노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 실버 산업이랑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이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흥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괜찮죠? 확실히 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자, 지금 이게 제가 그림이 깨져 있어가지고 3번은 제가 지금 풀 수가 없는데 제가 일단은 자, 인구 관련 용어 일단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은 자, 이거는 이제 노령화 지수죠. 노령화 지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노년층 인구를 유소년층 인구로 나눈 게 노령화 지수였어요. 뭐 100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죠. 이게 합계 출산율. 자, 그러면은 전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여기 전체 수가 지금 14개거든요. 14개. 자,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랑 합계 출산율 각각 5글자씩이니까 이걸 빼줘야 되잖아요. 떼어내야 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개 빼고 이제 4개가 남겠죠. 그럼 4글자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는 성비 2글자죠. 2번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 이거는 이제 노년층 인구를 청장년층 인구로 나왔으니까 노년부양비입니다. 5글자죠. 총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하게 있는 사람의 나이. 이게 중위 연령인데 4글자죠. 후보로 넣겠습니다. 자, 4번. 자,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 자, 이건 이제 출산붐인데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죠. 3글자니까. 5번.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이건 대체 출산율입니다. 대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제 4글자인 걸 찾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위 연령만 4글자죠. 중위 연령.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깨져 있지만 한번 글자 수를 통해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그림, 이 글자판이 보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4번.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 이거는 이제 2040년까지 예측이 되어 있는 예측. 1980년에 비해 2040년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자, 이거는 자, 이거 안 봐도 그냥 풀 수 있겠죠. 위에 거 안 봐도. 자, 성비, 총부양비, 중위연령,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빈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남성분들보다 오래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그 노인 비율이 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성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성비는 낮고 총 부양비는 높겠죠. 참고로 이 총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노년 부양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랑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사실 이거는 총 부양비 계산할 수 있죠. 계산. 근데 이때는 이 노년층 비율이 3.8%밖에 안 됐네요. 이게 신기하네요. 이때. 어쨌든 이거 비율이 합치면은 37.8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비율 합치면은 42죠. 42. 그래서 총부양비는 2040년이 더 높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위 연령 당연히 2040년이 더 높을 것입니다. 자, 리얼 인구의 자연 증가율 더 낮겠죠. 출산율이 적으니까 3번입니다. 아무래도 자, 지금 1, 2, 3, 4번은 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문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에 좀 많이 들으셨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외국인 주민. 이건 사실 우리나라 인구 문제 단원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주민 그 단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 주민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울 것도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5번. 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 자, 이거는 당연히 맞겠죠. 자, 니은에는 서울보다 경기가 크다가 들어간다. 자, 경기가 더 많습니다. 경기 1위고 서울 2위입니다. 서울 2위. 자, 보시면은 자, 인구에 비례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구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인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랑 이 외국인 수랑도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다문화 공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시에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가네요. 자, 리를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 임자보다 성비가 높죠. 외국인 근로자는 아무래도 뭐 이제 제조업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조업 종사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비가 굉장히 높은 직종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역시 성비가 굉장히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자, 산업별, 성별 외국인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건데, 가에서 다는 건설업, 광업, 그리고 도소매업 중 하나래요. A, B는 남성과 여성 중 하나고,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이 막대 두 개를 합하면은 이게 총 외국인 수잖아요. 총 외국인 수. 그래서 총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가가 그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은 굳이 쓰지 않고 근로자라고만 할게요. 근로자. 너무 길어서 가가 근로자죠. 그래서 가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비가 100을 넘어요. 그래서 A가 남성, B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게 가에서 다가 외국인 근로자 이게 아니라 그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그 제조업이라겠습니다. 제조업. 제조업, 광업이 되겠네요. 가가. 이제 나는 성비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지금 성비가 거의 막 80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그리고 다가 이제 서비스업인데 그 일반적인 그냥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이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와서 하시죠. 그래가지고 다가 이제 도소매라고 쓸게요. 도소매업이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비가 100을 넘지 않는 다가 도소매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아니죠. 나는 100을 월등히 넘고 다는 100을 넘지 못해요. 성비가. 2번. 가는 2차 산업, 다는 3차 산업이죠. 자, 3번. 외국인 주민 유형 중 결혼 이민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4번. 외국인 취업자의 성비는 100 이상이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이 가나다 그리고 기타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월등히 많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취업자의 성비는 100 이상이다.
전체 다 합친 거예요. 외국인 취업자 성비는 100 이상이구나.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들 뭐 잘하셨을 것 같고. 5번. 건설업 취업자 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보다 많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막대를 두 개를 다 합치면 돼요. 남자 막대랑 여자 막대랑 다 합치면은 이제 다가 나보다 막대 합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취업자 수는 더 적을 겁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자, 이건 좀 중요했던 게 이거죠. 그 남성 외국인 취업자 수랑 여성 외국인 취업자 수 막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총 외국인 수 지표도 나와 있는 거다. 왜냐면 사실 성별은 두 개잖아요.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뿐이기 때문에 성별은. 그래서 합치면은 총 외국인 수가 된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자, 안산시. 그리고 칠곡군입니다. 자, 안산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야, 이거는 좀 형광펜을 치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안산이 시군구 기준 외국인 1등입니다. 시군구 기준 외국인 수 1위. 그리고 안산이 이제 제조업이 발달했죠,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칠곡군. 자, 칠곡 사실 여러분들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골인 게 중요합니다. 시골. 안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뭐 칠곡 뭐 아니면 뭐 경북의 청송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뭐 영양 이런 게 나와도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골 그 외국인 이제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칠곡에 대한 상대적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 주민 수는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조업 사업체 수는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산은 외국인 수 1위고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이제 군 지역인 칠곡, 이제 시골 지역인 칠곡이 노령화 지수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D가 되겠네요. 4번 였습니다. 자, 이것도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안산이 외국인 수 1인 걸 알고 계시고 칠곡은 뭐 잘 못 들어보셨으니까 시골이구나 생각하셔도 되지만 여기 사실 다 나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이게 이제 이 그래프는 그 2, 4학년도 수능 9번에 나왔던 그 기후 문제였거든요. 기후 문제. 그 이제 그래프인데 뭐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1에 가까울수록 값이 제일 큰 거예요. 상대값을 나타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되어 있죠. 울산이겠죠. 왜냐하면은 제조업이 발달이 있는 지역이니까 제조업. 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수.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건 일단은 제가 좀 체크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학생 수. 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경산 2, 3학년도 수능 19번에 나왔었죠.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었는데 경산 그리고 춘천 전주 그리고 이제 뭐 광역특별시 왜냐면은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울산 제외.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학생은 이제 경산, 춘천, 전주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비율이 높은 거라서 유학생 비율이 높은 거예요. 비율이 유학생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수는 왜냐하면은 총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산 이런 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실제 수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경산, 춘천, 전주, 광역특별시에서 비율이 높다. 근데 울산 제외하고. 자, 보시면은 유학생 수가 이 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세 개 지역 중에 제가 울산은 제외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강원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대전이겠죠. 대전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왜냐하면은 대전은 이제 많은 대학교들 있잖아요. 광역시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유학생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 이제 뭐 과학단지 이런 것도 많이 입지에 있어가지고 유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 대전이었어요. 남은 나가 강원인데 이거는 결혼 이민자 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결국 수의 비례하잖아요. 수의 비례. 절대적 수의 비례.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결혼 이민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결혼 이민자 비율과 결혼 이민자 수에 대해서는 평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주제고 단골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농가 인구 비율은 강원이 높겠죠. 울산 제조업이 발달했고. 자, 2번 이게 맞죠. 인간 지역 내 총생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울산 1위, 충남 2위. 그럼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거라서 울산, 충남, 그리고 뒤에는 외우지 마시라. 3번 인구 밀도는 대전이 더 높겠죠. 4번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발달한 울산이 더 높을 것입니다. 자, 5번 자, 가가 아니라 이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동자 수는 울산이 가장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울산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적겠다.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이었는데 뭐 사실 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은 6번 문제. 왜냐하면 총 외국인 수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 좀 얻어갈 게 많았죠. 뭐 결혼 이민자 수는 절대적 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경산, 춘천, 전주, 광역특별시의 높은 유학생 비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안 보시고 이 6번이랑 8번 이것만 중심적으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은 합계 출산율,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한다 라고 적혀 있죠. 자, 아까 이 3번에서 봤었는데 이건 이제 대체 출산율입니다. 대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아니라 대체 출산율이다. 자, 2번. 자연적 감소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을 때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니고. 자, 3번. 중위 연령은 동부가 면부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동할 때 대치 동이잖아요. 동.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은 좀 도시 쪽에 발달해 있고 면은 이제 사실 도시 사시는 분들은 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읍 다음입니다. 읍.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 별내읍이 있죠. 별내읍. 별내읍. 이게 읍보다도 더 조금 규모가 작은 게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다. 그래서 중위 연령은 면이 더 높겠죠. 시골 성격이 강하니까. 4번. 총 부양비는 2050년이 2020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맞습니다. 이제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노령 부양비의 경향을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유소년 부양비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년 부양비가 더 크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의 파워를 따를 수밖에 없다. 총부양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가에는 초고령, 나이는 경기가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중위 연령이 경기가 가장 높지도 않고 이 초고령 사회는 맞아요. 중위 연령은 뭐 시도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전남. 아무래도 시골이 좀 더 시골 비율이 높은 지역이 중위 연령이 높지 않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어렵지 않았어요. 자, 2번. 자, 총 부양비랑 총 인구가 나와 있죠. 1960년, 90년, 20년 그리고 2050년에 예측치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총 인구가 가장 많은 2020년이 가가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대 인구를 찍고 현재도 내려가고 있죠. 인구가.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그 총부양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청장년층 비율을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는 청장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1990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와 나가 있는데 일단은 나는 인구가 그래도 5천만 명 가까이 되고 라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라는 1960년이 되겠죠. 이때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남은 나가 2050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왜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1960년에는 인구가 적고 총부양비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 2050년에는 인구도 많은데 총부양비가 높아서 이게 이제 노령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고령 현상이 나타난다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 현상.
1960년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총무양비가 높은 게 유소년 비율이 높아서도 있었어요. 노년층 비율도 있긴 있었지만 당시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많기 때문에 총무양비가 높게 잡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번 유소년 병양비는 1960년이 가장 높았을 것입니다. 이 네 지역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번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그쵸? 1990년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게 자연 증가율이잖아요. 자, 3번 노령화 지수는 이거는 나가 가장 높겠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노령화 지수가 높은데 2050년은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은. 4번 1990년은 2050년보다 총인구가 많다. 이거는 그래프 보고 보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2050년은 추정치기 때문에 보시면 2050년이 그래도 인구는 많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이제 총부양비가 높고 노년 비율이 높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청소년층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에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낮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3번 아이고 뭐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는 제가 뭘 강조드려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왼쪽을 먼저 볼게요. 저 왼쪽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C 먼저 볼 텐데 자 이 간은 그래 뭐 노령화 지수가 좀 두 번째로 낮으니까 적당한 것 같아. 15에서 64세 인구 비율도 꽤 괜찮고 근데 나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고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부산이에요. 부산 지금 부산 놀러 가셔도 그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부산은 노령화 지수가 이제 C 기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부산의 이제 인구 문제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령화 지수 1등 그리고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부양비는 그러면은 가장 높겠죠.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1위 자 이게 일단은 C 기준 괜찮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도 보시면은 다는 그래도 노령화 지수가 두 번째로 낮아가지고 경기 다음으로 낮죠. 굉장히 그래도 좀 건강한 그런 지역인데 자 라 보시면은 어우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여기 이 네 지역에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죠. 강원입니다. 강원. 그래서 라가 강원이다. 이렇게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들은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다는 어디냐 보시면은 제주겠죠, 제주. 제주 이렇게 도 기준 나왔을 때 살짝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제주가 노령화 지수가 낮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제주가 이제 15에서 64세 인구 비율도 2위잖아요. 그 젊은 분들이 제주도로 그 이사를 좀 많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 젊은 분들 살기 좋은 곳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높고 노령화 지수는 낮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분들이 이사 가가지고 또 애도 거기서 키우시고 해가지고 노령화 지수도 낮습니다. 유선층 인구 비율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다가 제주였습니다. 어쨌든 이거 꼭 오른쪽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 강원, 전북, 경북, 전남은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200을 넘죠. 그래서 약간 이 200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200 기준으로. 자, 200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 자, 보시면은, 자, 부산이 그래서 심각한 걸 좀 알 수 있으시죠? 부산, 그래도 광역시인데, 지금 보시면은, 강원, 전북, 경북, 전남이랑 노령화 지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노령 부양비는 강원이 더 높겠죠? 2번. 성비는 이제, 자, 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가가 울산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게 하나니까.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두 번째로 낮다라고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고 애 나와서 또 키우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울산이 성비가 더 높겠죠? 3번 제주는 부산보다 총인구 많다. 아니죠. 4번 제주는 강원보다 지역 내 유선층 인구 비율이 높다. 이게 맞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은 아무래도 어르신 위주로 굴러가고 그 제주는 젊은 분들이 이사 가셔가지고 애도 키우고 해서 유선층 인구 비율이 높아요. 자, 5번. 가에서 나중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다가 가장 높다 되어 있는데 울산입니다. 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자, 근데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 이 이제 제주가 더 높았죠, 당연히. 근데 이게 만약에 유수는 수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면 강원이 더 많아요. 왜냐면 강원 인구가 더 많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단원의 내용은 사실 외국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의 세 지역 먼저 보시면은 단양, 당진, 대전인데, 자, 대전은 유학생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시골, 그리고 당진은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이렇게 좀 지역들의 특징들을 적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다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가 이제 당진이 되겠습니다. 당진.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가 이 시골 성격이 강한 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가가 대전인데, 역시 보시면은 유학생 비율이 36.8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나다를 모두 결정했고 이제 쉬워요. 자, 가는 둘 다 낮네요. 대전이 가장 낮은 거니까 총인구랑 노년부양비는 아니고 성비겠죠.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제외하면은 성비가 좀 낮죠, 대부분. 왜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은 나, 다, 가 수 높아야 되는데, 나가 제일 높으니까 단양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노년부양비겠죠. 단양은 시골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외국인 문제 치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자, 5번. 자, 일단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보시면은 여기가 알파라 두겠습니다. 알파. 이게 시골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그리고 여긴 당연히 아셔야죠. 대구. 대구는 이제 광역시고, 광역시 혹은 대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창원. 이 제조업이 발달했죠, 창원도. 가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 하얀색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이 세 개 중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가가 가장 높죠. 31.3% 높으니까 여기가 이제 창원.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그 20.4%로 제일 많은 이 나가 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시골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알파가 나.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전이구나 라고 대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구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학생 비율은 광역시 이런 곳에서 높아요. 광역시랑 특별히 기억해야 될 곳은 경산, 춘천, 전주가 있습니다. 그 이제 광역시 아닌 일반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다가 대구 되어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유학생은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아예.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학생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지역에는 대학교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가에는 도청이 입지하고 있다. 자, 맞네요.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창원에 경남도청 있죠. 자, 2번 다는 행정구역의 일부와 바다에 접해 있다. 다는 지금 대구인데 바다 없죠, 근처에. 자,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는 이제 시골 성격이 강한 알파가 더 높을 것입니다. 자, 4번 나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3%로 나가 더 높은데, 근데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체 수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수 자체는 다가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인구가 비교가 안 되게 차이 나죠. 이 시골이랑 대구는 이제 광역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대구는 결혼 이민자가 유학생보다 많다. 이건 비율로 보시면 되는데, 결혼 이민자는 이제 12.9%, 유학생은 17.7%라서 유학생이 더 많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잘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알파는 어디냐면은 봉화예요. 봉화.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봉화 안 나옵니다. 여기 뭐 특징이 없어요. 이거 백지도 문제로 물어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특징이 없다는 게. 이런 식으로는 출제될 수 있겠죠. 봉화가 이 시골, 그냥 대표적인 시골로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영양 이런 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
어쨌든 그 봉화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 알파 그냥 시골로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도 큰 문제 없다. 아니,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푸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지역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6번. 자, 총무양비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쉽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남. 자 우리나라에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다음에 자 부산. 이제 광역시랑 특별시 이런 시 기준 중에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자 그다음에 다는 경기인데 경기는 이제 노령화지 수가 굉장히 낮죠. 자 그다음에 A, B, C 볼게요. 일단은 외국인 주민 수가 B가 가장 많네요. 그래서 이 B가 경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C는. 그래서 어딘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부산이 될 겁니다. 왜냐면 부산은 이제 광역시라서 많은 대학교들이 입지해 있죠. 전남 남은 게 A니까 자동으로 A가 될 겁니다. 나보다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 비율이 높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아닙니다. 2번 부산은 경기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당연히 아니죠. 3번 가는 호남권 나는 영남권입니다. 다는 수권 맞고 4번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전남이 경기보다 낮겠죠. 근데 이거는 총부양비랑 똑같은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부양비 반비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총부양비 반비례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라고 강조드리는데 이걸 모르시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알았죠? 반례가 아니라 반비례. 5번 경기는 부산보다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다들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한 부분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총 부양비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과 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체 인구를 따른다 뭐 이 지역 내 유선층 인구 비율 얘기도 같은 얘기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경산, 춘천, 전주, 광역특별시의 유학생 비율이 높은 것 이게 사실 키였습니다. 외국인 문제는 나온다면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이 무조건 세 개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만 따로 나오거나 하나만 나오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유학생을 좀 키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약간 공업 문제 울산 그리고 기후 문제 울릉도처럼 유학생을 좀 핵심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7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7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